또 프랑스는 IS 주요 지역에 사흘째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 똘레랑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무기가 사용되고 있는지, 또 이 같은 공습만으로 IS에 대한 격퇴가 가능할지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래프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IS 근거지인 시리아, 이라크 지역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함께 화면 보시고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에 지금 이쪽 이라크와 시리아 지역 지도가 있고요. 처음 등장하는 게 바로 샤를 드골 함입니다. 샤를 드골 함. 일단 샤를 드골 함이 지금 먼저 등장을 했는데요. 어떤 무기입니까? 샤를르 드골은 핵 추진 항모입니다. 유럽에서 제일 큰 항공모함이고요. 유럽에는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스페인 등 같은 나라가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는데, 영국은 지금 신형함이 아직 배치되기 직전이고, 지금 프랑스가 보유한 이 샤를르 드골이 제일 크고 센 이제 그 항공모함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길이가 지금 한 261m 정도 되는데, 그 혹시 그 랴오닝이라고 중국 항모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크기는 작습니다. 중국 항모 같은 경우는 한 306m 정도 되는데요. 그거보다 살짝 작고 배수량도 42,000톤 정도니까 랴오닝이 한 63,000톤 정도 되니까 조금 작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탑재하는 항공기는 한 40여 대까지 최대 탑재할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그 어떤 덩치나 그거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잘 운용되는 항공모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여기에는 그 슈페르 에땅다르라는 공격기나 안 그러면 그 신형 라팔 그 전투기가 탑재가 됩니다. 샤를 드골이 가세를 하면 공습의 강도가 훨씬 더 수월하고 강해지겠네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일단 공군기들이 그 아랍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협조, 그러니까 UAE의 협조를 받아서 지금 거기서 이륙을 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다른 나라 타국에서 이렇게 작전을 하다 보면은 이 작전 제한 요소들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항공모함에서 작전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습의 빈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밖에 또 어떤 무기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다시 지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넉 대의 전투기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 이제 공습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넉 대의 전투기인데, 프랑스의 라팔 미라주 2000, 그리고 미국의 F-22 랩터 프레데터. 자, 일단 이 넉 대가 가세가 됐는데, 라팔 전투기, 프랑스의 대표적 기종이죠? 어떤 무기입니까? 라팔 전투기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프랑스의 공군기와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샤를 드골에서 움직일 수 있는 함재기를 모두 다 쓸 수 있도록 만든 기종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시다시피 그 대한민국의 FX, 그러니까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1차 사업 때 후보 기종으로 들어오기도 했었고요. 굉장히 이제 기종 자체는 이제 성능이 굉장히 아주 우수한 기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어떤 폭격 능력이나 이런 부분은 좀 미국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고, 실제 이제 지난 그 2011년에 최초로 이제 실전에 투입이 되면서 리비아 공습에서 활약을 한 바 있는데, 이때도 뭐 굉장히 놀라운 성능을 보여줬지만은 지상 공격 능력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지상 공격에서 중요한 게 레이저로 조준하고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능력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조준과 정확한 폭격을 가능하게 하는 포드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 성능이 아무래도 미국보다 좀 떨어집니다. FX보다는 좀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이제 그 좀 뭐라고 그럴까, 프랑스가 미국만큼 그렇게 과연 정밀하게 타격을 할 수 있느냐, 좀 이런 그 얘기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에 숨어 있고 땅속에 숨어 있고 은신에 있고 민간인들이랑 같이 섞여 있고 이래서 공격하기 어려운 맞습니다. 지점인데, 게다가 자, 라팔 갖고는 일종의 한계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프랑스의 전투기가 미라주 2000입니다. 이건 어떤 겁니까? 이제 미라주 2000이 이제 라팔 이전의 주력 전투기였고요. 근데 이제 이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렇게 조종사 혼자 있는 단좌형, 이거는 이제 제공 임무로만 쓰는 건데, 이건 이제 라팔에게 거의 다 물려주고 퇴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라주 2000D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2명이 탑승하는 모델인데, 여기에 이제 얘가 주로 폭격 임무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테러가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그 공습에 투입된 것도 바로 미라주 2000 D형의 모델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요한 그 정밀 포드 같은 것들이 장착이 돼서 지금 현재 프랑스 공군에서 가장 정밀한 타격이 가능한 게 바로 이 미라주 2000 D 기종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일부 기종은 핵폭탄을 떨굴 수 있게 개조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라주 2000N이라는 기종이 있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이 아마 프랑스 공군이 가장 그 강력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예.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예. 프랑스 공군이 갖고 있는 전투기는 219대에 불과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한 400여 대 전투기를 갖고 있는 거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좀 작다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더 질문 드리기 전에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번 파리 연쇄 테러와 관련해서 우리의 테러 방지 대책이 어떤지 쭉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대목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테러 단체에 가입한 사람들이 들어오려 했답니다. 들어왔다고 합니다. 50여 명은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강제로 퇴거 조치를 시켰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김군 IS에 합류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군은 IS 합류했는데 추가로 2명이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김군 외에 2명이 가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막았고 이들의 여권까지 회수를 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각 현재 IS를 공개 지지하는 사람이 10여 명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IS를 공개 지지하는 사람이 10여 명이 현재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50여 명은 강제 퇴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테러 단체에 가입을 한 사람입니다. 직접 테러를 하겠다고 아예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내쫓았고요. IS 추종자, 김군처럼 IS 추종자들이 2명이 더 있었답니다. 김군 외에도. 근데 막았답니다. 시리아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 IS에 합류하는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이들 2명은 여권까지 뺐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10여 명이 우리나라에 IS 공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 소식도 잠시 뒤에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무기 얘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예. 이번에 또 미국이 가세를 하지 않습니까? 이 두 그렇습니다. 가지 기종 외에 미국은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미국은 사실은 가장 핵심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무인기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데터와 같은 무인기들이 주가 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주요한 목표들에 대해서는 그 F-22 같은 스텔스기가 직접 투입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외에 그 B-1 그 랜서와 같은 그런 폭격기들도 현장에 투입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타격을 할 때도 이 민간인의 부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작전을 하다 보니까 실제 한 70% 이상 정도가 거의 그 빈손으로 그러니까 공격을 못하고 돌아오는 그런 아하.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시 아까 그 지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데요. 공습된 지역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볼 수 있을까요? 지도 안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항공모함은 물론이고 다른 작전까지 특히 여기에 오늘 지금 말씀드린 그 4가지 종류의 전투기 외에도 이 시리아와 이라크 라카를 중심으로 공습을 하고 있는데요. 양 의원님, 예. 러시아가 이제 가세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러시아가 가세한 건 자국 여객기가 격추를 당한 게 ISGC라는 게 판명이 났는데 예. 플러스 러시아는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네, 사실 이제 러시아는 원래부터 이 아사드 정권을 엄청나게 지지를 해오고 그야말로 그 아사드 정권의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동안 이제 어떤 서구의 그 압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놓고 지원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지금 굉장히 앞에 나서서 그야말로 필요한 지원을 거의 다 해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예. 심지어는 어떤 형국이냐 하면은 이미 이제 그 테러를 당하기 전에도 그 시리아 정부군 자체가 테러리스트가 어디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목표를 타격해야 될지 그런 걸 판단할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러시아가 와서 다 대신해 주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리아 전투기에게 너는 어디 가서 어느 지역을 타격을 해라라고 하면서 자신들도 같이 직접 그런 폭격을 하면서 그렇게 그야말로 이런 IS에 대한 공격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그 시리아군이 이렇게 강하게 공격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아하.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 수많은 무기들 같은 것도 제공하고 자신들이 직접 이렇게 공습에 참가하고 그렇게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요. 지금 미국은 공습을 지원하는 데만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는 공화당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가 또 달라지고 있고요. 예. 어떤 거냐면 지상군을 과연 투입을 하는 거냐 이 부분이거든요. 일단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공습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군인이 가서 그 땅을 밟아야 우리 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예. 지상군 투입을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자, 이것이요. 이 오바마 정부에서의 그 가장 인식 중에 핵심적인 인식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예. 과연 예를 들어서 현재 이런 테러범들이 왜 생겼느냐.
그리고 이라크전에서 미국은 무엇을 얻었느냐. 즉 이라크전에 들어가서 사담 후세인이라는 그 어떤 이 독재자를 무너뜨리긴 했지만은 현지에 있는 민심을 찾아오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라크라는 지역을 보고 있으면은 이 북부 쪽 지역들이 순위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 순위 트라이앵글 그래가지고 해서 이 바그다드 그 위쪽 지역에 순위 인구들이 대부분 살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시아파 정권이 지금 이라크에 들어서면서 순위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는 배제됐다라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IS가 아무리 폭도와 같고 나쁜 짓을 하더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거기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이렇게 IS를 대신할 온건한 순위의 그 대체 세력 이게 없는 상태에서 미군이 들어가서 지원을 해줘 봐야 똑같이 이라크에서 지금 이렇게 성과를 못 거두고 나온 것과 똑같은 성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지금 오바마 행정부의 태도이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공화당은 굉장히 세게 반대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근데 사실 그 어떤 오바마 행정부 판단이 그렇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막상 가서 거기 있는 IS를 전부 다 뭐 예를 들어서 밀어낸다고 하더라도 그러고 나서 미군이 철수해버리고 나면 또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IS도 후세인 제거하고 나서 세력을 강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가장 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후세인을 제거를 하면서 현재 그 이라크 군이나 이런 이라크 정부에 있던 핵심적인 그 순위파 일원들을 전부 다 미국이 배제시켜 버렸습니다. 그렇죠. 이 배제된 사람들이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처음에는 반군으로 활동하다가 이제는 IS의 주요한 간부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IS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대충 반군, 대충 그런 무장 세력이 아닙니다. 이미 정규군으로 이라크 군인으로 활동을 했던 장군들이 대다수 포함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IS의 전력은 어떤지 이번에는 연빈 앵커가 정리를 해드리고 질문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S의 전력입니다. 네, IS의 대원수는 8만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100여 개국 3만여 명에 달하는 외국인 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IS의 가장 강력한 전력은 IS의 특수부대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이번 파리 테러 때처럼 폭약이 달린 자살 벨트를 메고 목숨을 버리는 것조차 마다하지 않습니다. IS가 러시아 여객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면서 IS가 보유한 무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로 이라크와 시리아 전역에서 대량의 무기를 입수하는데요. 이라크 정부군의 후퇴 과정에서 미국의 최첨단 무기를 확보해 IS는 다양한 장비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정확한 규모가 알려지진 않았지만 IS가 이라크 군으로부터 빼앗은 장비는 수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럼 어떤 장비들이 있을까요? 자, 기본 장비로는 러시아제 AK-47 소총과 휴대용 대공 미사일 SA-7 등이 있습니다. 미국산 스팅어 미사일 FIM-92도 손에 넣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무기들은 사정거리가 짧은 편이지만 상공의 비행기까지 공격 가능한 무기도 있습니다. 대형 트레일러로 움직이는 SA-6는 사정거리가 20km, 최대 요격 고도가 15km에 달하고요. SA-8은 차륜형 장갑차 위에 장착한 형태로 이 미사일들은 느리게 비행하는 여객기를 충분히 요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미군의 에이브람스 전차, 최신의 헬기인 블랙호크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IS가 지난해 6월 이라크 모술을 장악했을 때 이라크 군으로부터 빼앗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위원님, 지금 보니까 IS의 무기 가운데 상당수가 미국산이네요. 미국 그렇습니다. 무기네요. 이건 왜 그런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이 철군하기 전에 예. 굉장히 많은 무기를 이라크 군에게 넘겨주고 갔습니다. 아하. 그리고 사실 그렇게 돼서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작년 이제 6월에 이렇게 밀려 내려오면서 IS가 불과 많지도 않은 10,000명도 안 되는 8,000여 명 정도 병력이 밀려 내려오니까 수만 명의 사단 병력들이 그 장비를 다 놓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아. 심지어는 자신이 죽을까 봐 군복까지 벗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일이 생겨서 미군한테 받은 그쵸. 장비를요. 그래서 그 장비가 그대로 그냥 IS에게 고스란히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공습의 노력 중에 상당 부분도 이러한 그 자신들이 제공했던 장비들을 파괴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무기를 향해서 다시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겠군요. 예. 자, 게다가 IS의 그 공격 중에 미국은 석유 수송망을 좀 공급을 많이 했고요. 예. 뭐 이런 석유 주요 시설을 갖고 있다. 예. 이것도 IS가 이 전쟁이라는 거 돈이 있어야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돈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IS가 보면 여태까지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짓을 다 합니다. 심지어 이제 주요 그 이라크나 시리아에 있는 주요 유적들을 갖다가 도구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암시장에 팔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사실 이제 그런 정도 가지고는 IS가 그 어떤 국가로서 기능할 정도의 자금을 모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원유들을 거래하는 것인데 이 원유도 지금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크루드한 그 원유 그 자체를 그 이제 나라들에게 공급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돈을 버는 것이고 실제 어떤 그 정유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걸 가공해서 제공했을 때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만은 그렇게는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예. 최근에 작년에 보면 또 재밌었던 것이 예. 북한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유류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문제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외국의 선적으로 위장한 북한의 이제 그 상선이 거기 IS 쪽에 들어가서 이제 이런 거를 거래하려고 하다가 이제 이렇게 제지당하고 그런 사태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방 국가가 아닌 곳으로부터 무기를 조달해야 되는데 러시아도 안 되고 미국도 안 되고 유럽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미국과 적대적인 나라 중에 몇을 찾자면 예, 북한하고 거래도 분명히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사실 북한하고의 직거래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사실 북한의 가장 그 맹방 중에 하나가 시리아입니다. 아하. 아사드 정부군. 그렇기 때문에 예. 아마도 그 관계 때문에 IS에게 직접적인 무기를 제공하거나 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이제 형국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난 테러 당시 바타클란 극장 가장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던 곳입니다. 공연하다가 무려 80여 명이 숨졌습니다. 그 당시에 상황이 공개가 됐는데 특히 바깥에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극장 안에서 총소리가 나니까요. 한 여성이 벽에 매달려 있습니다. 3층이라고 합니다. 벽 끝에 겨우 매달려 있습니다. 시간은 지나갑니다. 뭔가 외치고 있죠. 저 임신부입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외치고 있답니다. 배에 힘이 빠져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마침 그때 한 남성이 나타나서 저 임신부를 구조해 줍니다.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살았답니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고 임신부도 건강하다는 얘기입니다. 다행이라고 합니다만 충격이 참 컸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궁금한 건요. 예. 뭐 테러가 발생합니다. 물론 군사 전문가이신 합니다만 테러의 공격을 당하는 중에 뭐 대피를 한다면 예. 또 그래만 안전하다고 한다면 뭐 죽은 척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과거와의 테러 양상이 좀 틀리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예를 예. 들어서 예전의 테러범 같은 경우는 인질이 굉장히 소중한 자신의 현금입니다. 자산입니다. 이 인질을 갖고 교환을 하고 뭐 이렇게 그렇죠. 뭔가 목적이 있었죠.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 그 특히 이제 IS와 관련된 테러범 같은 경우는 마치 총기 난사 자살범과 같은 그런 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다 쏴 죽이고 자신도 죽어서 그래서 커다랗게 뉴스를 만드는 것에 핵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종류의 테러범을 만났을 때는 그 말을 잘 따른다고 나를 살려주질 않습니다. 최대한 거기서 그런 위협에서 피해 나가는 것이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아까 지금 저렇게 구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저렇게 구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인질로 잡혀가지고 해서 뭐 처형 직전에 위험까지 처했었는데 그게 네. 다행히 이제 구출부대가 와서 이제 생존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든 이 위험에서 그 최대한 자신을 떨궈 놓는 것.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심지어는 뭐 죽은 척 하라고 하는데 얘들이 시간이 있으면 와서 전부 다 확인 사살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그 테러범들이 있을 때는 하여튼 최대한 빨리 대피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속보 전해드렸거든요. 예. 우리나라에도 김군처럼 IS에 가려고 했던 사람이 2명이 더 있었답니다. 예. 그리고 여권까지 뺐었답니다. 다행히. 예. 그리고 10여 명은 공개적으로 IS를 지지한다고 합니다. 예.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되는 겁니까? 지금 사실 저는 과연 2명이 전부일지 그건 우리 정부 당국이 밝혀낸 것이고 예. 지금 해외 나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이 중동권에 있다가 제3의 그쪽으로- 루트를 통해서. 그렇죠. 제3의 루트를 통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한두 명 정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 뭐 정부가 최대한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는 노력들 저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성원을 보내드리고 싶고 근데 이 모든 사람을 다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 막을 수는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 위험한 좀 인원들이 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최대한 어떤 시민 정신을 좀 발휘해서 그 어떤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갖다 실제로 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필요한데 사실 뭐 지금 국정원의 뭐 대테러 센터 같은 것이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지금 뭐 대테러 방지 법안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인 이 반테러 체제 그러니까 이 테러가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는 이 체제를 빨리 구축하는 게 이게 제일 핵심적이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언제든 공격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이제 뭐 가능한 얘기가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